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반바지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건 원자력하고 조선 이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키워드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반바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냐. 부자들의 공부방 그리고 경제 원탑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의 상승세는 단순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가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바이오 산업의 움직임은 구조적 전환의 어떤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변화는 첫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인 것 같아요. 2022년 이후에 바이오 산업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 건 고금리 기조죠. 그래서 그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올해 2024년 또 올해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좀 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는 거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의 특성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투자 유치 환경 개선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의 바이오 섹터 투자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장기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현재는 융합되어 있는 2025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IPO 시장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신규 자금 조달의 길도 잘 열어줄 수 있는, 그러면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그걸 통한 상업적인 성공, 이 두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술, 혁신적인 기술, 또 상업적인 성공. 잘 아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비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같은 이런 부분들의 상업적인 성공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중 감량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개선 효과까지 입증되면서 시장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바이오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확신도 심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또는 예측 분석 같은, 이렇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국내외의 다수의 이제 바이오텍들이 AI 기업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현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어떤 신약 개발 생태계 구축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고령화라든지 만성 질환자의 증가인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난제인 것 같고, 동시에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서 어떤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암, 치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이런 쪽에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혁신 신약이라든지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도 더욱 부과가 되고 있어서 많은 정부라든지 개인의 어떤 헬스케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 바이오 종목들이 하반기 시장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 바이오 산업이 첨단 기술 AI 융합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적 요구라든지 또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서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만성 질환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신약 수요가 좀 증대를 할 거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어떤 효율성 증대가 맞물려서 바이오 섹터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더욱 강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올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하반기를 이끌 키워드는 반바지인 것 같아요. 반바지가 어떤 거냐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이제 반바지거든요. 올해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건 원자력하고 조선 이쪽이 이끌었기 때문에 조방원이라고 하는, 그죠? 조방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올해 상반기 키워드였는데 올해 하반기는 반바지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이오 종목 어떤 게 있냐? 우선 첫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최대 수준인 한 78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기업이고 위탁 생산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그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달성했고, 그러면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은 긍정적인 굉장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3분기 인적 분할 이벤트를 통해서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수주하고 더불어서 ADC의 어떤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기술 투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한 기술 이전 성과를 보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눈에 띄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분명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기술 중심의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유망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한양행 같아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오늘 제가 오전에 보니까 유한양행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중국에서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올해 그 2025년도에 연간 매출액 예상치가 2조 4천에 영업이익이 한 1,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에 따른 어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특히 폐암 신약 그 렉나자 또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 같은 임상 데이터가 구체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출시 신약이라든지 또는 기술 유입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 종목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에 투자해도 되는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이제 바이오 산업은 과거에 단순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던 어떤 몇 가지 핵심 동인에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동인은 금리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미래 성장이 높은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벤처 캐피탈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고, IPO 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고, 또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만 치료제인 게임 체인저의 등장과 함께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적인 신약 개발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의 심화 또는 만성 질환자의 증가, 거기에 따른 치료제를 통한 수익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전 세계적인 부분들은 사실 바이오 안보 강화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 산업 안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점차 장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타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이오 섹터는 워낙 다양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명확한 경쟁 우위에 있고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런 기업을 선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 동력이 우수하고 우수한 기업이 갖고 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뭐 글로벌 1등 바이오 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부분들이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이거든요. 바이오 기업 중에서의 위탁 생산 기업 중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등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알테오젠은 이미 그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했기 때문에 계약사들하고 제약사들하고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충분히 더 가능한 모멘텀 갖고 있거든요. 유한양행 역시 폐암 쪽에서의 렉나자 같은 성공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이러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국내 바이오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거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은 내수 중심이거나 아니면 복제약 생산에 머무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혁신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술 라이센스 아웃 전략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매출 대비해서 높은 R&D 투자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AI 신약, mRNA 백신 같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임상 역량, 거기에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이걸 통해서 성공률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에 있어서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거든요. 이렇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핵심 전략으로 당연히 뽑을 거고, 정부의 의지를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는 인프라 확충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현재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 드러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알테오젠처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말고 다른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비만이라든지 대사질환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죠. GLP-1의 비만 치료제를 통한 자체 개발이라든지 또 경구용 세미클루티드 개발 같은 어떤 전략적인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이라든지 또는 비만 치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신약 탄생 가능성까지 현재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저는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만이나 대사질환 분야 쪽에서의 혁신적인 리더 기업, 한미약품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ADC 분야의 선두주자가 리가켄바이오다라는 거죠.
사실 2024년에 의약품 쪽에서의 가장 중요했었던 키워드는 ADC였어요. 근데 그 ADC 쪽에서의 선두주자 니가켄바이오를 빼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얀센 바이오텍하고 2조 규모의 대규모 이전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술 수출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었던 기업이 니가켄바이오거든요. 근데 이 니가켄바이오가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 올해하고 내년 통틀어서 한 4건 정도의 기술 수출이 하려면 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사인만 남은 그런 상황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은 영상 분야라든지 신약 개발 쪽에서의 그 AI하고의 융합 선두주자인 루닛입니다. 눈여겨볼 이유는 AI 의료 솔루션은 의료 효율성 증대라든지 또는 환자의 어떤 맞춤형 치료 같은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그 전개되는 시장에 있어서 루닛이 그 맞춤형 치료 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선두주자가 일반적인 어떤 그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AI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트렌드인 거죠. 이 분야의 시너지를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로봇주.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그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벤처 캐피털 자금이 이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2025년 3월 달 그리고 4월 달 전체적인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서 로봇주 역시도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는데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과도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오른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정말 뭐 미래 성장성이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주들 보게 되면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있게 되면 시총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단기 급등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들의 유발. 두 번째는 상용화 속도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재평가, 그거에 따른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 로봇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서비스 로봇들의 어떤 상용화 시점은 지금보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생산을 위한 R&D라든지 뭐 설비 투자 같은 이런 부담들은 사실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 성과를 실제 매출과 또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 로봇주에 대한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이제 그 조정을 보였고 사실 조정을 보인 건 어떻게 보면 로봇주의 어떤 성장 동력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건강한 조정이다 또는 재도약의 기회다라고 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해서 로봇이 필수 솔루션이 됐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또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로봇을 통한 자동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센터 같은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반적으로 로봇 도입은 이제 충분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의 발전. 거기에 그 AI 기술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로봇의 지능화를 가속화시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로봇은 단순한 이제 기계가 아니라 어떤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 AI 기반의 어떤 로봇은 더욱 복잡한 환경에서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로봇의 지능화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산업용 로봇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의류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들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속 개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로봇 산업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AI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AI 발전이 가장 극단적인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산업은 로봇 산업인데요. AI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로봇에 뇌를 달아주는 역할을 좀 한 거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의 로봇에 어떤 지능을 붙이는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환은 분명히 앞으로 어떤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로 인해서 AI 로봇에게 어떤 시각이라든지 또는 언어라든지 뭐 상황, 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활용 범위도 굉장히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로봇은 어떤 정해진 경로라든지 어떤 작업 수행 요 정도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대응을 하면서 복잡한 작업 환경까지 작업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돼 왔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뭐 수술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서빙 로봇, 뭐 심지어는 재난 로봇, 우주 탐사 로봇 같은 인간 손길이 닿기 어려운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예전에는 인간하고 로봇이 따로따로 작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간하고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하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AI를 통해서 이 로봇은 인간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상황에 맞추는 맞춤형 로봇 서비스도 이제 가능해져서 로봇의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정말 대폭 개선된 그런 대폭 개선된 성능의 로봇이 탄생하면서 성장의 선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로봇이 운영 과정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학습하고 성능 개선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계속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이 로봇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환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로봇 주가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지 포인트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어떤 이 로봇의 가속화가 진행이 되면서 AI 쪽에서의 프리미엄이 좀 부과가 될 거다. 그러니까 로봇이 그 AI 기술과 접목되면서 단순하게 하드웨어 제도를 넘어서 AI 기반 지능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라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없잖아 있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이런 성장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하고의 협력을 통한 어떤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AI라든지 글로벌 AI 기술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하거나 또는 로봇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로봇 기업의 시장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은 당연히 강화될 거고, 투자의 어떤 신뢰를 높여주는, 그러면 주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의 전망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은 언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죠. 근데 로봇 산업은 분명 인류의 미래를 바꿀 만한 어떤 혁신적인 분야는 맞습니다. 근데 투자 수익 실현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은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면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기업들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현재 로봇 산업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현재 이 AI 로봇 시장은 한 50조 원 규모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규모의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규모의 시장, 물론 시장의 잠재력은 저는 충분하다. 또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 확보까지도 뭐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저는 현재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의 주가는 대부분 현재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그런 결과고요.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로 인한 어떤 AI 발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로봇의 도입이 필수가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은 계속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 로봇 기업들이 사실은 막대한 R&D 비용이라든지 초기 투자로 인해서 적자 또는 낮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 잠재력에 대한 베팅에 가까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본격적인 수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2026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에 증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로봇 기업들의 의미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는 정말 빨라도 2026년 이후에나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대규모 수주라든지 양산체제에 대한 구축, 거기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상용화가 이 시점부터 더욱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서비스 로봇 시장 개화가 어떤 수익의 폭을 결정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현재는 산업용 로봇이 주류지만 향후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물류라든지 또는 의료 또는 서빙, 교육과 같은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개화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시장의 어떤 잠재력이 확인되고 회복되는 시기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2026년 이후부터는 AI 로봇의 대중화로 어떤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익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는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의 어떤 변동성을 로봇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통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좀 필요한 구간이 지금 구간인 것 같고, 지금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로 인해서 꾸준히 지켜보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로봇주들 중 가장 유망한 종목과 기업은 무엇인가요? 한국 로봇 산업의 어떤 눈부신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들을 좀 가려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한 세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칙 첫 번째는 지능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AI하고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지능화.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에서의 자동화를 넘어서 인공지능을 통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복잡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지능형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지능형 로봇을 얼마나 내재화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로봇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이거기 때문에 이 지능화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첫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굉장히 로봇이 지능화를 갖췄더라도 이 지능화된 로봇을 사업성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정말 잘 진행이 되고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느냐,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대기업하고의 협력을 하고 있느냐 여부인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하고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대기업하고 협력한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자본이라든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 미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제가 가장 좀 주목해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목해 볼 만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인간형 로봇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국내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시작을 했고, 또 협동 로봇이라든지 감속기 같은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두 번째는 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휴머노이드 시장이 개화가 되면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회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눈여겨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시장의 굉장히 큰 강자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4위, 5위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쉬운 프로그래밍 또는 안정성 또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 적용성에서 제조업 이외에도 서비스 분야로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인력난 심화에 따른 어떤 협동 로봇 수요의 그 폭증을 통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또 유럽 시장으로의 판매망 확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포인트는 AI 기반 솔루션을 통한 어떤 턴어라운드하고 성장의 가속화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라고 하는 종목이죠. 서비스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핵심 부품 기술력을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외의 이동 로봇 같은 다양한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가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 로보티즈다라고 설명을 드려서요. 지금처럼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로봇주에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전략과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투자 원칙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봇주를 왜 샀는가죠. 로봇주에 투자할 때 나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테마주 형태의 급등을 쫓아서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든지 또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원칙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묻지마 투자였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향후에 손실을 막는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다 됐는가. 그러니까 이 로봇 기업의 최신 뉴스라든지 아니면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사업 보고서 같은 이런 보고서들을 살펴보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산업 성장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산업은 성장할 건데 단순히 시장 조정에 의한 어떤 그 주가의
어, 조정 흐름인지를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같은 기업 다른 관점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죠. 단순히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무조건 하락할 때 종목에 들어가는 건 물타기여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기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때는 시간을 분산해서 위험을 줄이는, 그러면 분할 매수가 진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믿고 분할 매수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시간 분산 투자의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로봇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AI하고 함께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제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데 정말 로봇 산업은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조정은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숨고르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유하는 전략 굉장히 유효하고, 다만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로봇 산업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지금의 조종장은 어쩌면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분석과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로봇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봇 산업은 단순한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형 혁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발전과 맞물려 로봇의 활용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까, 또는 넥스트 레볼레이션이 어디에서 터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저는 세 가지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인간형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다목적 서비스 로봇인 거예요. 단순한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서 AI를 통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정형적인 작업을 통해서 복잡한 환경을 벗어나겠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인간형 로봇, 그리고 물류라든지 또는 서빙, 그리고 안내나 교육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다목적 서비스 로봇이 앞으로 가장 1순위의 성장 분야인 것 같고요. 이 분야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또는 인건비 상승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거고요. 나가서 인간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가 로봇 산업의 성장의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도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율 이동 로봇과 물류 로봇 같은, 그러니까 스마트 물류 혁명의 엔진 부분들인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물류센터의 어떤 자동화, 거기에서의 수요 증가 같은, 그러니까 물류 로봇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거리에 나가 보게 되면 로봇이 택배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내 음식점이라든지 실내에서만 주로 활동했었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실내와 실외에서의 로봇이 움직이는 그 형태는 조금 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지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 AI하고 협력을 통한 로봇 시스템의 정교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율이동 로봇의 어떤 물류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생명 건강에 대한 혁신 분야인데 고령화로 접어들었죠. 대한민국도 2025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고령화로 접어들게 되면 수술 로봇이라든지 재활 로봇, 또 돌봄 로봇 같은 헬스케어 로봇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밀하고 안전한 시술이라든지 개인형 뭐 맞춤 재활이라든지 요양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도 고부가 가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앞으로 로봇 산업은 AI하고의 융합을 통해서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고 제시된 말씀드린 그 유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뭐 기술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